이번엔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에 보시면 뭐 지방행정조직의 계층구조 해가지고 뭐 특별시, 광역시 사례를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명칭을 쓰고 있다라는 거니까 읽어보는 정도 하시고, 그 밑에 보충학습 해놓고 공법상 대도시 개념도 둘로 나눠지거든요. 그것도 그냥 참고 정도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수도권 구분해가지고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눴죠. 가운데를 과밀학적 권역, 위하고 아래를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동쪽을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디는 과밀학적권이고 어디가 성장관리권역이고 어디가 자연보전권역인지, 이게 수도권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가끔 우리 진짜 진도 나가다 보면 뭐 과밀학적권역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자연보전권역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조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수도권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에 오시면 행정에 해가지고 행정처분해가지고 뭐 구분한 게 있거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법의 행정법이거든요. 행정법 논리니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 행정구제가 나오는데, 행정구제 중에서 두 번째 거 행정상 쟁송제도라는 게 있죠. 26페이지에 기본서 행정상의 쟁송제도라는 게 있고 세 가지가 있죠. 이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를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행정쟁송에는 이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가 있다. 이신청은 어떤 나한테 처분을 내린 청들이 있는데 내가 받아본 걸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잘못됐잖아요, 고쳐주세요. 이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신청을 했는데 그 담당 처분청에서 안 받아줘. 그러면 그 처분청보다 위에 있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일정한 위원회에다가 올라가서 다시 한번 다퉈보는 거, 그거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신청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위에 기관으로 올라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줘.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3단계가 있고 요걸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한다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더 이상 그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교재 몇 페이지냐면 자 32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용어 정의하고 나오는데 그게 뭐에 관한 거죠? 바로 그 전전 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유형화한 법률 한눈에 보기 해서 첫 번째 시험법에 들어간 국토의 계획 및 유형화한 법률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보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유형화한 법률 전체적인 체계도, 이 체계도를 먼저 간단하게 정의하고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는 표시 안 돼 있는데 아마 30페이지로 보시면 될 거야. 30페이지. 거기서부터 봅니다. 자, 먼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유형화한 법률은 크게 보면 뭐로 나눠진다? 제일 먼저 용어 정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용어 정의들입니다. 그 법에서 쓰는 용어들. 그런데 원래 이 용어 정의가 무슨 국어사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어사전은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 근데 이 너무 공법에서 말하는 용어 정의는요, 용어 속에 또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용어 정의 읽어보면 무슨 말인 줄 알 줄 알았어. 근데 읽어보니까 그 속에 또 모르는 단어들이 또 들어있어. 용어 속에 또 용어가 들어가고 그 용어 속에 또 용어가 있습니다. 왜? 평상시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말들이다 보니까. 그럼 단어 하나라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줬는데도 풀어준 속에 또 어려운 용어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단어부터 하잖아. 근데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그 문장을 이해하잖아요. 공법도 마찬가지야. 그 용어를 모르는데 그 용어가 들어간 문장을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법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다?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 단어 뜻을 모르니까. 다른 게 영어 단어를 모르면 그 영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야. 써있기만 한글이지 사실은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서반어, 독일어, 러시아어 다 이런 거로 돼 있어요.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야. 그래서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단어와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공법이 그래서 어렵죠. 그럼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죠.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단어 모르면 뭐 하면 되죠? 그 나라 펴놓고 단어 익히고 아 이런 뜻이구나.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 이것도 단어부터 이해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이해 나가는 이것이 공법은 영어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들 여러 가지 있어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부터 쭉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평상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들어본 용어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행정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라서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하나씩 살펴보는데 그 용어 중에서 읽어보면서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건 나중에 해당 그 파트에 들어가서 그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저 뒤에서 나오겠죠? 거기서 읽으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 이해할 것들도 많으니까 일단은 어떤 단어들을 쓰겠는지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그거 위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본론 내용의 첫 번째가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잖아.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바로 이거 행정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국토에다가 먼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는데 그 계획에 여기 몇 가지가 들어있다? 3가지 계획이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고 하고 그 행정계획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 첫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3가지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 내용들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정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과 관련된 파트들. 특히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도시군 기본계획까지만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제 계획이 수립됐으면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 한다 했죠?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그랬죠.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법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썼어야 돼. 근데 너무 길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법률 너무 길죠. 그래서 개발, 보존을 빼버렸어.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만 쓴 겁니다. 근데 이용과 개발과 보존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 어떤 차이죠? 이용, 현상 유지적인 겁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쓰자. 이게 이용이에요. 자, 개발, 미래지향적인 거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자.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 좋은 상태를 만들자. 이게 개발. 보존, 과거지향적 거죠. 손대지 말자. 여기 훼손하지 말자. 이게 보존이죠. 그래서 현재대로 쓰자. 이용. 더 나은 상태를 만들자. 개발. 과거에 있는 상태 그대로 두자. 보존. 이렇게 셋이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개발. 개발 잘못하면 무슨 개발 온다? 난개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 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개발하자. 근데 개발행위 네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 이 부동산 공법이란 규제법이라 그랬죠. 따라서 개발행위 네 맘대로 하지 말래.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게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개발행위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한테 허가 받지? 허가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떤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이지? 허가 대상 개발행위는 뭐가 있지? 그 다음에 허가 내줄 때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 처분. 그때 허가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허가 기준.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 들어오는 거 허가 내주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 뭐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지 허가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뭐랍니까? 아저씨 지금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런 사유 때문에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인지 결정할 수 없대. 집에 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오시면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인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이까지는 당분간은 허가인지 불허인지를 결정할 수 없어요. 뭐라 부른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했더라. 그래서 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허가받는 대로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럼 허가받는 대로 공사 제대로 했는지 검사해야 되죠? 뭐라 부른다? 준공검사를 받는단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 준공검사 받음으로써 개발이 다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는 건 어디만 지정할까? 저 시골 지역에만 지정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개발된 지역에는 안 하고 저 시골 지역 있죠. 그런 데를 지금부터 집중적인 개발이 시작될 거래. 그럼 저 시골 지역은 원래 뭐 하려고 지정하는데 보존하는 지역이야. 함부로 까먹으면 안 되는 지역이야. 그런데 이번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런 구역을 뭐로 정한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다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되지 네 멋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바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특수한 구역 두 군데가 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일까? 말귀를 잡아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자, 여기다가 아파트 3,000세대를 짓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건 무슨 행위다?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 개발행위예요. 근데 아파트 3,000세대 지려고 봤더니 당장 필요한 게 뭐죠?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어야지 공사 차량이 들락거릴 거냐. 진입도로. 도로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시설 집어넣어야 되죠? 주변에 애들 다니는 데는 학교 같은 게 있어야지 애들이 통학할 수 있죠? 그런 등등 각종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개발행위를 했더니 아파트 3,000세대 지을 봤더니 뭐가 필요하다? 그런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학교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3,000세 아파트 지으려고 했더니 문제가 3,000세대가 들어오면 차량이 세대당 한 대씩만 있어도 3,000대가 늘어나잖아. 그럼 현재 옆에 있는 도로들, 그 차가 이제 들락거릴 도로들, 이 도로가 과연 이 3,000대 차량이 다닐 만큼 교통량이 가능할까? 이게 문제죠. 도로가 그만큼 넓을까? 만약에 도로가 워낙 좁다면 3,000세대 여기다 지었다가는 이 도로는 주차장 대상이었잖아. 안 되잖아. 또 주변에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 3,000세대가 들어오면 애들이 전학을 가야 되는데 그 전학 갈 수 있는 그 학교가 그 옆에 과연 제대로 충분할까? 이런 게 문제되죠. 근데 문제는 도로도 좁아. 학교도 없어. 뭐 해야 돼? 도로 다시 넓혀야 돼. 현재 있는 도로 봤더니 왕복 2차선이래. 왕복 2차선이란 말은 편도 1차선이랍니다. 가는 쪽으로 한 차선, 오는 쪽으로 한 차선. 이게 왕복 2차선. 하나씩가 편도 1차선. 같은 말이야. 그래서 편도 1차선을 왕복 2차선을 부릅니다. 편도 2차선씩을 왕복 4차선을 부르는 거고. 그런데 1차선만 있는 이런 데다가 아파트 3,000세대 졌다가는 이놈의 도로가 완전히 교통체증에 심각할 것 같죠?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도로 넓혀야 되죠. 아파트 짓는 게 급한 게 아니야. 도로 넓혀서 적어도 6차선 도로는 만들어놔야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2차로 도로를 6차선 도로로 만들려면 옆에 있는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 뭐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도로 넓힐 거 아닙니까? 그냥 넓힐 수가 없잖아. 더 철거를 해야 되죠. 문제는 철거하는데 보상비 나가죠? 자, 이 지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 개발 안 된 지역, 개발된 지역이야. 땅값도 엄청나게 비싸. 그래서 여기는 도로 만들기 위한 그 보상비만 계산했더니 2조 5천억 원. 무슨 2조 5천억의 A 이름이냐고. 그 돈을 들여서 언제 천년에 그 도로 만들 돈이 어디 있어. 결국은 도로 넓힐 수 없대. 기반 설치가 곤란하대. 자, 학교 지어야 되는데 학교 지을 공간이 없어. 그럼 기존의 아파트 부지 때려보시고 거기다가 학교 지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 부지 공사가 얼마 된다? 그게 5천억이래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기반 설치가 곤란하더라. 그럼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뭐로 정한다? 한마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정해서 거기서는 건축물 크게 짓지 말아라. 아까 몇 세대 짓기로 했었죠? 3,000세대? 안 돼. 여기는 도로도 좁고 학교도 없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아파트 1,500세대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작게 짓게 하는 걸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한단다. 또 있죠. 지금부터 여기는 아무것도 없던 이런 지역이야. 지금 여기를 이번에 뭔데? 개발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도로도 없고 공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왜? 원래 거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개발하겠대. 뭐 만들어야 돼? 당연히 그 안에다 도로도 만들어야 돼. 공원도 조성해야 돼. 학교도 지어야 돼. 각종 기반 설치가 필요하죠. 그거 누구한테 부담시킬까? 개발하는 너희들도 일부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도로 상하수 같은 건 그 원래 설치해야 될 관리청들이 있어요. 그럼 지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주는 의무자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개발함으로써 거기 도로, 공원, 학교가 필요하니까 개발하는 너희들도 그 비용 좀 일부 부담하래요. 흔히 말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니들이 개발하니까 그 개발에 따른 도로, 개발에 따른 공원, 개발에 따른 수도 이것들은 너희들도 좀 비용 좀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그런 두 가지 특수한 구역에 대해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특수한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대해서 이것들 살펴보자. 요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타인의 토지 출입 등과 청문회 관한 게 있습니다. 이때 타인의 토지 출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남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어떤 조사 측량 같은 게 필요해서 저 사람 땅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해야 돼.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야. 조사 측량 같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가려면 뭐 하면 되죠? 토지주한테 찾아가서 당신 땅 내가 이런 조사 측량에서 필요해서 거기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도 돼요? 동의받고 들어가면 되지. 근데 문제는 토지주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내 맘이에요. 내 땅인데 내가 안 된다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뭐 심어놨대. 그래서 거기 빠지면 그 새싹들이 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못 들어간대. 주인이 못 들어간다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다? 일정한 공적 목적일 때. 아까 말했던 계획들 있죠. 이런 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를 수립한단다. 또는 어떤 공적 개발행위 같은 걸 하려고 한단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강제로라도 그 땅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어떤 절차에서 그렇게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는데 승낙도 안 했는데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필연적인 사유가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법에서 다루겠는 게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조치를 권한을 줬어. 어떤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적은 방법이 개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허가를 해준 거 또는 인가를 해준 거 또는 어떤 사업수행자 지정한 게 잘못됐다고 취소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취소하면 될까?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볼까? 너 왜 그 짓 했니? 라고 얘기 좀 들어보는 걸 청문절차랍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개발행위 할 때 뭐 받으라 그랬죠? 허가 받으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개발행위 하는 걸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으러 가는 서류를 다 뭐 했죠? 조작했어요. 사실 이거 허가 못 받는 거야. 근데 가짜로 서류 만들어서 그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허가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어. 아, 저 사람 날 속이고 장난질 쳐가지고 허가 받았구나. 알았죠? 허가 내준 걸 뭐 한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취소할까? 아니야. 승질나긴 나죠. 그래도 불러다 놓고 야, 너 왜 그 짓 했니? 왜 그렇게 했니?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그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상대방의 얘기 좀 들어보는 거. 이걸 무슨 절차를 한다? 청문 절차라고 한단다. 뭐 청문 절차야.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국토위계미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죠. 자, 그럼 첫 번째로서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뭐가 나오죠? 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법의 제정 목적하고 나는데 제정 목적은 뭐 시험 문제 날 건덕지도 아니에요. 그건 애우자식 할 건 아니고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이제 용어 정의해가지고 용어들이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자, 이 용어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하죠.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용어는요. 현재 법조문에 있는 용어 정의 순서하고 다 달라요. 다 뒤집어 버렸어. 어떻게 될까? 크게 한번 파트를 나눠서 용어 정의했습니다. 막 섞여버리는 건 섞어서 외우면 안 돼.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자는 얘기야. 그럼 첫째는 뭐죠? 계획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여기 계획과 관련된 용어 8가지가 나와. 그래서 8개의 용어에 대해서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용어는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자. 그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야. 두 번째는 뭘까? 국토를 나누자. 자, 계획대로 뭘 하려면 제일 먼저 하려면 뭐다?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유유상종 들어보셨죠? 끼리끼리라는 말. 즉 여기는 주로 이런 종류의 건축물 위주로 짓자. 여기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짓자. 이렇게 건물 짓는 것도 네 멋대로 막 아무거나 짓는 게 아니고 여기는 주로 이런 것들. 여기 서로 궁합이 맞는 건물 느낌만 지라는 얘기야. 여기는 여기대로 어울리는 건물 지래. 예를 들면 여기는 주로 주택 위주로 지래요. 주택. 여기는 상가나 사무실 위주로 지래. 여기는 공장 위주로 지래요. 여기는 녹지로서 그냥 보존할 거니까 자격도 까먹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눠요. 나눠놓고 각각의 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들. 그때 건축물 짓는 규모 이런 걸 제한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하더냐?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용도 지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용도 지구라는 것도 구분해서 정하고 세 번째는 그 위에다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같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국토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맞는 건축물만 지어야 되지 네 멋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용어들과 관련돼서 나오는 게 국토를 구분하자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눠진 국토에다 이제 뭐 하자? 개발하자. 자, 먼저 그렇게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때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로 나눠지는데 먼저 뭐부터 하자? 공적인 개발부터 하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아까 아파트 짓는 게 먼저입니까?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도로, 상하수도 같은 거 매설하는 게 먼저입니까? 당연히 도로, 상하수도가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지. 그런 것도 없는데 아파트 짓으면 뭐하라고.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종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시설.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용어들이 먼저 쭉 나올 것이고 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아까 특수한 구역 두 가지 있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분담계는 무엇인지 그런 거와 관련된 용어까지가 순서대로 주르륵 해서 한 20개가 넘는 용어들이 주르륵 하고 나옵니다. 자,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용어 정의에서 1번 광역도시계획하고 나오죠. 근데 이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는데 사실은 34페이지면 7번에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34페이지에 뭐가 나온다? 국가계획. 여기서는 국가계획을 제일 위에다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위계질서를 따져본 거야. 계획도 위계질서가 있어요. 상위계획이 있고 하위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최상위계획이 뭐란다? 국가계획이라서 7번째는 국가계획을 그림공부에서는 제일 위에다 써놨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용어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인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공법을 무대뿌로 외우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도 무대뿌로 외우는 건 언제 외워지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어떻게 외워도 된다? 무대뿌로 외워도 돼. 무대뿌라는 건 그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라도 외워져요. 우리 초등학교 제가 입학할 때는 아마 학교에서 뭘 외우라고 했냐면 뭐 국민교육헌장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근데 거기 보면 뭐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말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대. 저는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도 제가 역사적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역사적 사명이 뭔지를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잖아. 초등학교 때 외워집니까? 예, 외워집니다. 왜요? 어릴 때는요. 무대뿌리 외우려도 외워져. 옛날에 무슨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빵 같은 거 주는 거 있었어요. 빵. 예, 그리고 그 빵 얻어 먹으려고 뭐 씹으면 애우라면 그냥 밤새도록 애우는 거야, 그냥. 애워져요. 가면 빵 하나 타 먹으려고. 뭔지도 몰라, 말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애워집니다.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나이 드셔보십시오. 무대뿌리라면 애워집니까? 아니요. 그거 10분도 못 가서 까먹어. 무대뿌리 애워버려요. 10분도 못 가서 까먹어. 지금 머리로서는 무대뿌리를 못 애워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그냥 무대뿌리 애운다고 애워지는 게 아닌 머리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유가 왜 그렇지? 그게 왜 그렇지? 하라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 이 법이라는 건요. 그냥 무식하게 만드는 게 법이 아니에요. 왜 필요하죠? 법을 한 규제를 만들 때는요. 국회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 논쟁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물론 간단한 것들이야 그냥 하지만은 어떤 때는요. 그 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찬성하는 그룹이 있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잖아. 그럼 찬성파에서 서류를 이만큼 갖고 옵니다. 이유가 이렇다고. 그럼 반대파에서 또 서류 이만큼 갖고 와. 양쪽을 들어보면 다 일단 있어. 맞는 말이야. 틀린 거냐. 그런데 누구께 더 합리적이냐 이걸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게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매일 공청회가 열립니다. 공청회가 매일 열린다고 해야 돼. 365일 열려요. 공청회가. 그러면서 거기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거기서 가져오는 의견들 이쪽 찬성파 반대파 갖다 놓고 둘이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법조문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근거가 있어. 이유가 있어. 심심해서 만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 이유를 따져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말귀를 금방 알아듣고 아 이래서 필요해서 만들었구나.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아시겠죠? 저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봤으니까 그런 체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 있으니까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그렇게 무대뿌리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암기력도 깊어지고 오래간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래서 강의하면서 중간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왜 국가계획이라고 썼을까? 아까 국가가 뭐라 그랬죠? 행정조직의 체계에 대해서 정리했었어. 국가란 누굴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기억납니까? 다시 돌아가 봐요. 갑니다. 어디였어? 여기.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야. 자, 다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려면 수학같이 공부하라. 이게 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갑자기 오그라들죠? 네, 왜? 수포자들이 많거든. 수학만 나오면 이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골치 아파 이러죠. 그죠? 근데 공법이 그래요. 공법은 수학 과목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죠? 수학을 공부하려면 먼저 요걸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고개 정리하면 그 다음에 요거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건너뛰어서 공부하는 건 수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밑에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이 수학은 따라가는 거지. 중간을 건너뛰어 가지고 해가지고는 그 건너뛰면 앞에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 것도 모릅니다. 이게 수학입니다. 역사 과목하고 달라요. 역사는요, 삼국시대 몰라도 조선시대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죠? 박격것에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성계부터 공부하는 거 지정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역사는 중간중간 아무 데나 해도 돼. 그런데 수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돼. 그럼 공법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거 쭉 정리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그 다음 단계 걸 올라가지. 그게 정리가 안 됐으면 그 다음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도 행정조직의 장치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외우라 그랬잖아. 근데 이거 국가란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랑 관련된 거야.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결국 뭘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 그게 국가계획이에요. 그래서 국가계획이 뭐니? 그래 말 그대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야.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고 다 국가계획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기 산업통상자본부에서 이번에 야유회 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럼 산업통상자본부인 국가기관에서 수립한 거니까 그게 국가계획입니까? 아니요. 야유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도 도시락 몇 개 싸고 가서 무슨 뭐 놀이할 건지 이거 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런 건 국가계획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걸 국가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중앙행정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답니까? 첫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국가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이 어렵네? 자,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속에 뭐 들어있다? 바로 두 번째 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이거네 도시군 기본계획 들어갈 내용이나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들 이거 도시군으로 결정하는 이 내용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야 둘 중 하나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이런 게 포함되면 그때부터 그건 무슨 계획이 된다? 국가계획이라고 하자. 국가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거. 자, 산업통상자본부에서 뭘 만든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답니다. 산업통상자본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단지 조성계획. 이건 산업통상부니까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는 거야.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산업단지 만들면서 거기다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거기다 각종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잖아. 그게 들어있어.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으로 하고, 기반시설 같은 도로공 같은 설치해야 된다. 라는 건 어디 들어있더냐?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에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 기반시설 설치 같은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래. 그런 게 그 국가계획, 즉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국가계획하면 두 개가 있네. 첫째,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는 계획일 것.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그러면 국가계획. 첫 번째고.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이것도요. 용어들 잘 보면서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뜻이 뭐죠? 광역이 무슨 뜻이죠? 광역. 넓을 광자, 지역, 역자를 쓰겠습니다. 그럼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 그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넓은 지역에서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 이런 말이죠. 이때 넓다란 말이 어떻게 넓은 거죠? 어떻게 하면 넓은 거야? 자,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 넓은 겁니까? 인천광역시 넓은 겁니까? 그들이 넓대. 왜 넓어요? 넓으니까 넓죠. 그거 참 무식한 소리예요. 넓다, 좁다 또는 적다라는 건 무슨 개념이죠? 상대적인 개념이죠. 자, 대한민국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본다면 서울은 넓은 거야, 좁은 거야? 좁은 거죠.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면 서울은 요만큼에 요만큼밖에 안 돼. 좁은 거예요, 그건. 그죠? 근데 서울특별시하고 그 강남구하고 비교해보죠. 그럼 강남구에 비해서 서울특별시는 훨씬 더 넓죠. 그건 넓은 거죠. 다시 말하면 넓다, 좁다라는 건 무슨 개념이다? 상대적인 개념이죠. 무엇에 비해서 넓다, 무엇에 비해서 좁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광역이라는 건 무엇에 비해서 넓어야지 그게 넓다가 되는 거거든. 그 기준이 뭘까?
넓다라는 기준을 잡는 뭐보다 넓다는 그 넓다 좁다라는 기준이 뭘까? 그게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뭘까요? 그 기준이 아까 했었는데 행정조직원청에서 나왔었어.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이 있다 그랬는데 저기 종로는 김두한이가 저쪽에는 또 이정재는 저쪽에 동대문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거느리는 구역이 있다 그랬죠. 무슨 구역? 관할구역. 바로 관할구역. 하나의 관할구역은요.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야.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 그러면 관할구역은 아까 몇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관할구역 6개. 뭐 있었죠?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관할구역. 광역시들이 하나의 관할구역.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나의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나의 관할구역. 근데 경기도는 너무 넓다 그래서 관할구역 아니야. 쪼개라 그랬죠. 군하고 시하고 군으로 쪼개지잖아. 그럼 경기도에 있는 성남시, 경기도 가평군, 성남시, 가평군 이런 게 바로 군. 이게 시군이 바로 관할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에 장 하면 몇 명 있다? 6명.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시 한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을 우리가 관할의 장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관할구역은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광역이 되려면 무슨 뜻이 돼야 돼? 넓은 지역이 되려면 둘 이상의 관역에 걸치면 그게 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역이라는 뜻을 무대뿔에 올려가지 말고 하나의 관할구역은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거느리고 다스려 적당한 구역. 이게 관할구역이다. 그럼 광역이 되려면 몇 개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된다? 최소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 광역이란 개념이 탄생한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야.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서로 붙어있는 인접이라는 건 서로 붙어있다는 거야. 가까이 인자, 접할 저자야. 가까이 접해 있다. 가까이 서로 붙어있는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도시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게 볼까요? 자, 일로 와보셔요. 지금 여기 어디죠? 요 지도가 서울특별시입니다. 요 옆에가 여기가 부천시입니다. 그 옆에가 인천광역시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몇 개의 관할구역이죠? 3군데 관할구역이죠. 여러분, 서울특별시란 특별시도 하나의 관할구역이죠. 다시 한번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6개야. 그러니까 특별시도 하나의 관할구역. 그 다음에 시, 군 할 때 시, 부천시도 하나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광 이것도 하나의 관할구역. 그럼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관할구역, 부천시는 하나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는 하나의 관할구역. 몇 군데 관할구역? 3군데 서로 붙어있어 인접한 3군데 관할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거, 이 광역도시계획은요, 아까 공법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2가지가 있었죠.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겠었습니다. 그 중에 요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에 성격을 갖습니다. 즉 계획은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 효력은 아직 미치지 않아. 효력이 없어. 그냥 앞으로 여기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수립한 계획이야. 그렇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도로를 여기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 어디 서울부터 부천에 거쳐서 인천까지 이로 도로 만들겠대. 실제로 최근에 계획이 나왔죠. 현재 서울에서 인천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뭐라 부르죠? 서울하고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서울자는 뭐죠? 서울경자 쓰잖아. 그죠? 근데 인천에 인자. 서울경, 인천, 인자 쓰면 되죠? 경인고속국도라고 부릅니다. 경기도가 아니야. 그때 경자는요. 경기도 경자가 아니라 서울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하고 연결되는 도로 경인고속국도가 있죠. 제1 경인고속도가 있었고 2도로가 있고 3도로가 있어. 현재 제3 경인고속국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교통량으로 봐서는 3개면 경인고속도 갖고는 안 되겠대.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얼마 전에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제4 경인고속국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제4 경인고속도를 어디다 만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 계획, 요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계획이면서 동시에 지금 당장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장차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 이걸 다른 말로 뭐란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요 계획이죠. 이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말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자.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좋겠다는 발전 방향만 제시했어. 정말로 그렇게 발전할지는 아직 몰라. 제시만 한 거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근데 문제는 장치했으면 좋겠다는 이 광역도시 계획이 어디다 수립했다? 서울하고 부천하고 인천에 걸쳐서 하겠다. 그때 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 어디다 수립한다? 서울하고 부천에서 인천까지 요거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 어느 지역에다 그런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그 대상 지역들 있죠? 이 지역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권역.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권역.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거 개념 정리야. 광역계획권이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말하고 이 광역계획권에다가 지금 당장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거를 광역도시계획을 한단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하면 딱 두 글자로 만들어져 있어.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죽으라고 설명드렸어. 둘이서 넓은 지역에다 수립하는 계획이래.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한다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이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광역계획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개념 정리해야 돼요. 광역계획권이란 광역도시계획을 어디서 어디까지 수립할 건지 그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고 거기다가 지금 당장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계획으로 수립한 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게 이걸 광역도시계획이라 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광역도시 밑에 무슨 계획 있다?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답니다. 도시군 계획. 광역자가 빠졌어.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이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둘 이상의 관할에 걸쳐 수립하는 거.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게. 그럼 자기 관할구역 하면 아까 어디 있었죠? 자기 관할구역. 한마디로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6군데. 자기 관할구역,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나누죠. 그때 군 중에 무슨 군은 빠진다 그랬죠?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관할구역 개념에서 제외된다 그랬어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라는 이 광역시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지.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옹진군 있죠? 이건 관할구역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광역시군은 관할구역 개념에서 군에서 제외된다. 이때 말하는 군이란 바로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할 때 군수를 말하지 저 광역시에는 군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할구역 장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기 관할을 수립하는 게 도시군 계획이야.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이 뭐로 나눠진다니까? 우리 책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라고 돼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뭐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핵심이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또 어디죠? 한마디로 자기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광역시군은 제외고 광역시군은 제외, 여기셔야 되고, 얘 돼요. 뭔데? 이거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래요. 자, 그럼 또 개념 정리를. 말이 참 어렵다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첫째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럼 자기 관할구역은 몇 개가 있다? 6군데가 있다. 어디 있다?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여기는 어디죠? 서울특별시잖아. 서울특별시. 하나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다. 그래요? 인천에 있는 사람은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한다. 세종시에서 수립한다. 제주도에서 수립한다.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 수립한다. 가평군에서 수립한다. 그게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그때 군 중에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된다. 어디 있는 거?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관할구역 개념에서 제외되니까 강화군, 옹진군은 관할구역 개념에서 제외된다. 가평군, 연천군 그런 건 들어가도 여기는 빠진다. 그거까지야. 그래놓고 기본적인 공간 구조는 무슨 뜻이죠? 굵직굵직한 거야.
공간 구조란 말이 뭐죠? 공간이란 건 여기 이런 게 공간이잖아. 이런 지역, 그게 공간이야. 구조물. 어떤 것들을 설정하냐. 기본적인 공간조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굵직굵직하게 이쪽 지역은 주로 이런 것들 위주로, 이 지역은 주로 이런 것들로, 여기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하는 거. 그죠? 여기는 산업단지 위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첨단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주로 아파트 같은 주거지역, 밀집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굵직굵직하게. 여기는 주로 뭐 들어오고, 여기는 주로 뭐 들어오고, 여기는 주로 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동부권 지역은 주로 어떻게 개발하고, 서부권 지역은 주로 어떤 게 들어오고,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나눠가지고 각각 이런 데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산업단지나 클러스터로 만들자 등등 이런 계획이 바로 뭐란다? 기본적인 공간구조라는 뜻입니다. 세부적인 게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부적인 공간구조는 여기다 뭐 만들고 여기다 뭐 만들고 이게 아니야. 굵직굵직한 거야. 대략 여기는 이런 거 위주로 들어오고 여기는 이런 거 위주로 들어온다. 기본적인 공간구조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뭐랑 똑같아. 광역도시와 똑같네.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서울특별시 도시군계획도 지금 서울특별시를 당장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장차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이게 또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역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거다 뭐하고가 아니고 굵직굵직하게 여기는 주로 기본적인 공간에서 동부권은 이런 거, 서부권은 이거, 남부권은 이런 식으로 굵직하게 만들면서 거기다 당장 하겠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래요.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종합인지 개별적 부문별 특정계획인지 아무런 말이 없었어. 그게 딱 두 단어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게 광역도시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거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그럼 종합계획의 반대말이 뭘까요? 종합계획의 반대말 부문별 특정계획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 용어야. 그래서 종합계획의 반대말은 부문별 특정계획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만 수립하지 부문별 특정계획으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광역도시계획은 그런 구분이 없었어. 구분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둘 다 된다는 얘기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부문별 특정계획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하고 부천하고 인천광역시 이 세 군데 관할구역을 장차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종합계획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요같이 제4 경인고속도 하나 만들자. 저건 부문별 특정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광역쓰레기 매장 한 장 만들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문별 특정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으로 수립해도 좋고 부문별 특정계획으로 수립해도 다 되는데 무슨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안 돼요. 자기 관역에 한마디로 미래종합 청사지를 그리는 겁니다. 인구 문제 어떻게 하고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종합계획으로만 수립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지. 도로 하나 만들자, 공원 하나 조성하자 이런 계획이 아니라는 거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죠. 근데 왜 수립하죠? 그 밑에 있는 요거 밑에 있는 도시군의 기본계획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뭐 된다?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건 수립의 지침이 된다는 거. 먼저 서울특별시 미래종합청사진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 그럼 거기서 서울특별시를 장차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왔죠? 그렇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만들려면 여기는 뭐를 설치하고 여기는 뭘 지정하고 여기는 뭐 해야 되는지 등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뒤따르는데 그 구체적으로 진짜 하겠다는 계획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걸 보고 그에 따른 맞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그 다음에 수립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는 역할은 밑에 수립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 계획이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뭘까? 좀 전에 말했잖아.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장차 우리 서울특별시는 이렇게 만들어서 좋겠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 들어가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마디로 말하죠.
자기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에는 자기 관할구역을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이게 핵심이야.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용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놓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여기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하고 여기 써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 여러분들 교재 보실래요? 33페이지에 맨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해놓고 동그라미 1, 2, 3, 4, 5에서 건 6번까지 있어. 6번까지. 근데 1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기본서보란 얘기야.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가지만 써놨어.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를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라.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항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기재, 그거 근데 아직 안 나왔어? 수산자원보구역, 그 네 가지만 지정 또는 변경하는 거. 개도시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항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게. 자, 체계는 기본서 그렇죠? 세 번째는 기반시설이 설치정비, 대략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게. 마지막, 지구단위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거. 지구단위 해놓고 6번이 또 있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원래 법조문에는 이렇게 6가지로 써 있어. 법조문에는. 이걸 다시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죠? 자, 그 중에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두 번째 거. 뭐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항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6번을 더해버려. 그럼 6번이 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까지를 묶어서 5가지를 뭐라 부른다? 그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항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5가지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 그러니까 2번하고 기본서에 있는 2번하고 6번을 묶어버리면 그게 용도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2번은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이 말이야. 그걸 합쳐버리면 뭐가 된다?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그게 합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이렇게 하나로 묶은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점 및 개량에 관한 게. 도로 만들고 공원 주차하는 거. 아까 기반시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 그거 설치점 및 개량에 관한 게.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네 번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근데 여러분들 책에서는 곧 4번에서 한꺼번에 써버렸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거든. 도시개발법에서 만드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처 같은 걸 정비사업이라 했잖아.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재개발처 같은 정비사업을 하고 싶다? 각각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거기다가 계획을 수립해 두는데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더라 이런 말이고, 그래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는 게 둘로 나눴는데 여기는 따로따로 3, 4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나오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게 마지막 5번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책에 있는 6가지를 다시 서술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개도시수에다가 6번에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합쳐버리면 그게 용도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복잡하게 법을,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면 나중에 하나씩 추가되고 막 들어가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꼬여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면 우리는 암기가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3가지를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무슨 계획으로 수립하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것. 이렇게 하나로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을 도로 같은 걸 어디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고 싶어?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다 도로 내겠다고. 여기다 공원 조성했다고. 여기다 학교 짓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하고 싶어? 여기다 신도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하고 싶어? 그거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계획이 다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내용들이라. 그리고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용기도 청지 이렇게 떼내오십니다.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뭐뭐 있다? 용기도 정지. 여기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는 법이야. 용기도 정지는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죠? 자, 무슨 주식 같은 것도 그랬고 부동산도 그랬는데 어느 정도 투자했다가 항상 이익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손해보는 경우도 있죠. 그럼 뭘 할 줄 알아야 돼? 손절매. 털고 나와야 되죠? 근데 한번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 손해보기 시작하면 그걸 못 털고 내요. 왜? 어떻게 보면 자꾸 손해본 거 계산해보면 아깝거든. 그럼 나중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려도 안 돼. 그럼 뭐죠? 물타기 하죠. 그죠? 단가나 평단가 낮춘다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꽉 물려가지고 나중에 상당패기다, 상패돼가지고 돈 왕창 날려버리고. 가장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손 털고 나올 줄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랍니다. 그래서 고수는 언제 내가 빠져나갈 것이냐, 손 털고 나올 것이냐, 이걸 잘해야 돼. 손절매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뭐란다? 하나의 용기죠. 돌아설 줄 알을 때 돌아서는 거, 그것도 용기입니다. 그래도 용기도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정지, 스탑. 정지, 그만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이 5가지가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이라는 거. 일단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도 모르잖아.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가 뭐고 용도구역이 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이 뭔지도 모르는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래 재개발처가 쭉 듣기는 했어. 근데 지구단위계획이 뭔데 모르잖아. 지구단위계획이 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만 외워두고 뒤로다 넘어가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용어 정해놔야 되지. 여기서 하나씩 이게 다 뭔지를 공부 못합니다. 일단은 이런 5가지만 동시에 수립하는 내용을 한번 정해놓고 그 5가지 내용이 무엇인지는 뒤에 나가면서 그 내용들이 쭈루룩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것까지 공부가 돼야 이게 뭐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100%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시키는 대로 용기도 정지는 5가지가 동시에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에 2가지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고 입지규제 채수구역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개념 정리.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이 뭘까? 개념 봐요. 지구 단위 계획. 이게 무슨 말이죠? 지구 단위 계획. 번역해보죠. 지구가 뭐죠? 지구 했더니 뭐랍니까? 글로벌. 우리 지금 둥그런 이 지구. 이 지구가 저 지구입니까? 아니야. 전혀 다릅니다. 이때 지구란. 여러분들 어디 개발되는 지역에 가보면 무슨 지구란 말 많이 붙죠. 그죠? 자, 이쪽 수도권에서 제일 맞던 거죠? 옛날에 판교지구. 판교 개발할 때 거기 뭐죠? 판교지구. 저 위례시 거기 개발할 때 위례지구. 그죠? 그런 식으로 어딘가 개발되면 개발되는 지역에 무슨 지구라는 게 있죠. 나중에 저 도시개발 사업 한다는 저 강서구 거기가 뭐 마곡이라고 했어. 강서구 마곡지구. 그 마곡지구. 이렇게 특정 개발. 부산에 가보니까 동부산지구라고 있더라고요. 개발되는 지역에. 옛날에 강의했을 때 거기 동부산지구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면 거기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런 식으로 많이 명칭 붙이잖아요. 그때 말하는 지구예요. 저 지구는. 그러니까 어딘가가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그 지역만 무슨 지구라고 생각하시고 그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 이걸 지구 단위 계획한다. 그럼 무슨 말일까? 자, 판교 보세요. 판교는 어디에 속하죠? 판교가 거기는 성남시에 속해요. 그럼 성남시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중에서도 판교동 일대로 한 판교지구만 개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를 개발하려면 거기만 한 묶음 묶어가지고 판교만 하나로 이렇게 묶어. 그게 판교를 하나의 단위로 한다는 건 한 묶음으로 묶는다는 뜻이 단위라는 뜻이야. 하나의 단위. 묶는다는 뜻이야. 그걸. 그래서 판교지구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수립하는 계획 판교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지구 단위를 수립하려면 구체적으로 판교지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위치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계획을 수립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다 수립할 지역이 여기다라는 게 먼저 정해야 되잖아.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여기서 여기까지다가 요 판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자.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그 구역을 뭐라고 부른다? 판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판교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면 그 안에서 개발할 때는 무슨 계획대로 해야 돼? 그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지구 단위를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다 수립한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서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용어들. 자, 어디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죠? 보세요, 여기. 도시군 계획은 요거네. 용어들이 여기 나오죠. 도시군 계획. 그래서 여기네 수립 대상 지역 원칙적으로 자기 관하고요.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한마디로 어디를 말한다? 각각의 자기 관할 구역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고 거기에 어디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만 수립한대요. 그 지역의 일부에만 수립한대. 그럼 서울특별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 전체에다가 지구단위를 수립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 전부 다 수립할까? 아니요. 그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아까 성남시 판교지구, 아까 서울특별시 마곡지구 이런 식으로 일부에만 지구단위를 수립합니다. 이유는 왜 일부일까?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주로 어디서 수립하느냐? 개발되는 지역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합니다. 대부분이. 개발할 때 각각의 토지주들이 너는 너대로 개발, 너는 너대로 개발, 너는 너대로 개발. 무슨 개발과? 난개발밖에 안 오잖아요. 그럼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서 수립하는 계획,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서 수립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지구단위 수립하려면 그 구역을 먼저 정해라 했잖아. 그 구역마다 지구단위 계획이죠. 이거는 서울특별시 전체는 안 되고 관할 도시군 계획 수립된 지역의 일부, 서울특별시 일부만 되는데 인천광역시 일부만. 그런 식이죠. 왜 그럴까?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서울특별시 전체를 개발한다고 해서 서울특별시 전부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놨어. 그래서 지구단위 수립한대. 그럼 개발하려면 서울특별시 시민들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가셔야 되잖아. 몇 명이죠? 현재 950만 명. 거의 1000만 명. 그죠? 그럼 950만 명이고 서울특별시 나가시래요. 여기 새로 개발해 줄게. 그럼 950만 명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동해바다로 떠들어가면 되니까 도대체 어디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말이 안 되죠. 950만 명이 무슨 A이름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나가 있으라고 하게. 서울특별시를 한꺼번에 싹 개발하면 멋지겠지. 근데 그건 꿈 같은 소리지. 그래서 개발된 동안에 사람들 어디가 있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건 안 되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하겠다. 이 말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만 수립한다. 왜 수립하죠? 이건 안 해도 돼. 토지용을 합리하고 그 기능을 진지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마지막 단어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단위 계획도 무슨 계획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아까 여기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것 중에 뭐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수립한다 그랬잖아. 그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또 하나 있어. 무슨 계획? 입지규제 최수구역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본서에 보면 그 기본서에 아까 몇 페이지? 33페이지 맨 밑에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딱 있잖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어디에서 바로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그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들만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지구단위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이 두 가지 계획은 무슨 계획의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라는 거. 거기에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밑에 있는 성장관리계획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성장관리계획은 아까 제가 앞쪽에서 체계도에서 할 때 했는데 어디라 그랬죠? 저 시골 지역들. 저 시골에 지금 뭐한데? 지금부터 개발이 집중된대. 그럼 원래 보존하려고 하던 지역은 함부로 개발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시골 지역을 개발할 때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개발해야 거기가 뭘 방지한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하고 그 다음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단다. 어디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계획으로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게 우리 용어적에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다시 한번 우리 책을 보면서 보세요. 자, 첫 번째가 국가계획부터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면 그걸 우리가 국가계획이라 한다.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바로 이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다가 장차하겠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자, 도시군 계획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인 특광, 특시특도 시군에서 수립하는데 이때 군 중에서 광역시군은 관할구역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것. 그때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구로 구분되고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용 등의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고 5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네 번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특자수를 용기도 정지라는 5가지는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이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에 2가지가 있다. 무슨 게? 지구단위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더라. 이때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 특광, 특시특도 시군 중에 전부가 아니고 그런 지역의 일부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 자기 관할구역의 일부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인데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기능을 진지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보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이건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동시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이것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입지규제 최소는 나중에 설명할 거야. 그 구에서 수립하는데 이 2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라는 거. 그 속에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성장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건 성장 관리계획 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성장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여기까지가 계획 수립하는 8가지 계획들이 쭉 나옵니다. 말이 어려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토를 나누자. 뭐로 나눈다고 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관련된 건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